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다시 결제 모듈로 집어넣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가격과 관련돼서 오른다 내린다 온체인 데이터와 각종 지표를 분석하신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조 원의 예산을 증액 요청을 했고 이 부분을 어디에 쏟아부을지 이야기를 해보고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급락이 있었습니다. 빅테크 기술주들이 빠지면서 급락이 나타났는데 지난 영상에서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나스닥은 마이너스 2%의 하락이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그거보다는 덜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만약에 음의 상관관계였다면 나스닥이 빠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올랐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덜 빠진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달러 인덱스가 연중 최저점을 돌파했다가 반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내려갔을 때 위험자산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기제로 작용을 하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을 때는 그러니까 위험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기제로 작용을 하는데 같은 경우는 워낙 낮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때 비트코인 가격이 못 오른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그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서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도 갈색 고래가 나스닥이 급락이 나올 때 매도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추세나 이런 것들이 특이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인 움직임이 이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여기 이 매도벽 같은 경우가 32K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뒤로 35K 위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즉 32K를 뚫고 나면 그 뒤에 이제 매도벽이 없기 때문에 35K까지 쭉 열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매수벽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29.5, 28, 그다음에 뭐 29, 28.5 이렇게 위쪽에서 단단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락에서도 28.5를 내려가게 되면 그 뒤에는 25K 정도의 이제 매수벽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요 지점, 요 레인지 지점을 돌파했을 때 혹은 뚫렸을 때 그 밑으로 급락이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만 점검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로 좀 분석을 할 텐데 현재 자리가 뭐 롱텀 홀더 SOPR이나 숏텀 홀더 SOPR 그다음에 90일 이평선, 365일 이평선 이런 것들을 다 자료를 봤을 때 2016년과 2019년도 요 지점과 비슷한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불장 완전 극초입이어서 이게 지나고 나면 지지를 하고 나면 그 뒤에 불장이 왔었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요 지점을 지지를 못하고 잠깐 빠졌다가 그 뒤에 하락 횡보를 하고 그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상승을 한 그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지점이 2016년도 모델이 될지 2019년도 모델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멤버십 라이브 때 어떤 위치이고 제가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지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어드저스티드 SOPR을 봤을 때 이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도 2016년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도 이 부분의 지점과 이제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고요. 요 부분 여기서는 이제 강세장으로 바로 갔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요 지점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살펴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같은 자료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같은 지표를 달리 봤을 때 어떤 것들을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요 지점인데 현재가 제가 늘 한 방 더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요 지점. 이 지점이 여기서 이제 아직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가고 그 뒤에 뭔가 이제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할빙으로 봤을 때 지표가 과거와 이제 같이 이제 겹쳐놓고 보게 되면은 요 지점을 지나고 있다. 그렇게 데이터상으로는 그러니까 사이클 매매를 임하게 있었을 때 그냥 그대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30K 밑으로 내려온 비트코인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숏 홀더들이 29K부터 30K까지 촘촘하게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29.4K 정도부터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청산이 돼가지고 다 정리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 횡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채굴업자가 있습니다. 채굴업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매도 압박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전문가들도 그리고 저도 같은 해석을 하고 있고 이게 해칭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은 반감기가 오게 되면은 더 많은 해시레이트, 해시파워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채굴업기 채굴 기계가 좀 더 성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이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결제로 다시 이제 이용한다라는 뭐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Q, 2Q, 3Q 즉 불장일 때 완전 그 불을 지폈죠. 이렇게 하면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결제할 수 있게 해줬었는데 그 뒤에 이제 막았잖아요. 근데 보면 이 소스 코드에 비트코인이 결제 모듈로 작용될 수 있다. 그 부분이 이제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이 결제로 다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봤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2023년도 1월 달에도 동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우지 않은 거죠. 과거에 비트코인 결제를 했었고 그 뒤에 막은 다음에 이 소스 코드를 지우지 않은 상태였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당장 비트코인이 테슬라로 결제가 될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 테슬라에서 이제 분기 보고가 나왔는데 비트코인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만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제 플러스가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반드시 미칠 거예요. 저번 불장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매수했다 이런 부분들이 신호탄이 돼가지고 상승에 그러니까 전환점이 기폭제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상승장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리플 관련돼서 다양한 가격 예측이 있는데요. 리플이 SEC 소송 이후에 가격이 큰 폭의 상승을 했었는데 프랙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리플이 지금 0.52불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건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제가 가지고 온 자료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랙탈적인 요거 차트죠. 요거 봤을 때 이 점을 한 번도 넘지 못했었다. 이걸 맞고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 지점이 0.52불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근거로는 단순히 지표뿐만이 아니고 이 상승을 했을 때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는 SEC와 리플의 소송 판결이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게리 겐슬러는 SE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리플의 개인 판매에 있어서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된다고 하면은 여길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는 뭐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절대 아니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한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소송 관련돼서 한꺼풀 벗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0.52불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고요. 다음으로 리플 관련돼서 봐야 되는 게 고래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소송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래가 많은 매집을 했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소송 이후에도 또 다시 고래가 매집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프랙탈적인 가격 요소와 반대되는 모습이잖아요. 고래는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매수를 해서 이걸 거래소 밖으로 빼냈는데 이 고래의 움직임과 프랙탈적인 부분, 게리 겐슬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리플 한국 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너무 오랫동안 힘드셨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의 모멘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게리 겐슬러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얘는 아직까지 포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코인 단속에 3조 원을 쓰겠다고 예산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3조 원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큰 돈인데 이거를 모두 코인 규제 단속에 쏟아붓겠다. 완전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겐슬러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 SEC 의장의 평균 임기가 3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할 때 게리 겐슬러는 리플 관련돼서 합의를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더 이상 의장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얘가 하는 말은 조금 덜 들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빠져가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어쨌든 간에 3조 원의 증액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본인은 이 코인 규제에 있어서 정말 진심이다. 이런 것들을 행동과 지속적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증액이 되고 코인 규제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디파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많은 알트코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의회에서 좀 압박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천천히 진행이 돼서 불장이 될 때 너무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게 잘 희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리플이 뜰 때 많은 분들은 리플에 관심을 가졌지만 리플 동생이 스텔라잖아요. 지금 스텔라 같은 경우는 신규 어드레스, 제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규 어드레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면서 또 자체적으로 남미에서 이 스텔라를 가지고 그 망을 구축을 한다고 해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리플보다도 더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2023년도 올타임 하이를 찍었는데, 그래서 스텔라를 좀 가지고 왔고요. 아까 리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리플이 하락을 하면 스텔라도 같이 하락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지점에서는 뭐 혹은 리플이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전을 하면 그 뒤에 하락한 스텔라를 매집을 해도 어느 정도는 먹여주는 이런 그 매매법이 있는 걸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제로 스텔라 같은 경우는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이 펀더멘털적인 부분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 지표와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비트코인 ETF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간과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 ETF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 분석을 할 때는 30조 원이 바로 들어올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30조 원이 그렇게 큰 건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고, 톰리 이분 같은 경우는 500%가 넘게 상승을 할 거다. 비트코인 가격이 현물 ETF가 나오게 되면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거다라는 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완전한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소통 창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현물 ETF 관련돼서 한번 소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국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국가가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서 완전 호구다라고 하면서 막 엄청 놀림을 받았었는데, 그런 엘살바도르의 국채가 2023년도 상반기에 60% 수익률을 냈다고 합니다. 국가의 국채가, 그러니까 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60%의 수익률을 낸다는 게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이제 상승을 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본 늘 강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그 빌더들, 웹3 빌더들이 움직임의 모습도 보이고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내러티브가 코인 시장에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관련돼서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근데 보게 되면은 엔화 약세로 일본 비트코인 거래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빌더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정부에서 규제도 완화해주고 있고, 실제로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을 늘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거래되는 걸 보게 되면은 이게 너무 특징적이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국하고 너무 달라요. 일본은 비트코인만 거래합니다. 비트코인 이만큼이고 아더가 이만큼이죠. 이 아더에도 이더가 되게 높을 텐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정반대죠. 아더가 거의 90% 이상, 비트가 10%도 안 된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과 정반대의 성향이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투기 혹은 이제 뭔가 점핑 하는 거에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진심인 민족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안전지향 이런 데서도 좀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거래되는 게 좀 잘 섞여가지고 이 두 개가 섞이면 밸런스가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알트코인 매매나 너무 극단적인 비트코인 매매가 아니라 두 개가 이제 잘 섞이면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강력하게 크립토를, 암호화폐를 이제 갬블링으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재무부에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유를,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에서는 이제 법이 바뀌면서 금융법으로 관리를 하고 이제 금융에 준하는 걸로 이제 지위를 두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재무부에서 무슨 갬블링이냐, 말도 안 된다, 육성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걸 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영국은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돼서는 어찌됐든 간에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가지고 와봤고, 중동, 제가 오늘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일본, 중동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왔는데요. 중동에서도 보게 되면은 마켓슈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어가지고 이 기사도 좀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불장인지 아닌지를 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덱스거든요. 덱스 같은 경우는 불장이 왔을 때 이더리움을 가지고 다른 코인을 매수하거나 이더리움을 이제 뭐 매수하기 위해서 유니스왑을 많이 쓰거든요. 유니스왑이랑 코인베이스의 비율을 보면은 이게 불장인지 아닌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어느 타이밍에 코인을 던져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다라고 하는 수많은 지표들 제가 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유니스왑, 그러니까 온체인을 통해서 거래하고 있는 볼륨량이 그러니까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볼륨량 대비 너무 적습니다. 아직 불장은 오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비율이 거의 4, 5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멀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이더리움의 온체인 상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볼륨을 봤을 때도 아직은 너무 작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고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제가 보고 있는, 아끼고 있는 수많은 지표들을 봤을 때도 아직은 불장은 오지 않았고 불장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게 이런 지표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기회가 많이 있다.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찾아보고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